이거 진짜 오를까? 괜히 샀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요즘 집 알아보시는 분들 이런 고민 정말 많이들 하시죠. 저도 며칠 전에 상담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이면 된다던데 왜 이렇게까지 조건을 낮춰서 분양하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요즘처럼 미분양이 많은 시장에서도 왜 이 단지는 계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그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시장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대선 끝나고 정부가 방향을 확실히 정했죠. 세금으론 집값 못 잡는다. 이제는 공급을 늘리겠다. 이 메시지 하나로 시장 분위기가 딱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쏟아지는 거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하나? 이런 분들도 있고, 금리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지금이 바닥 아닐까 조급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언제 사야 하지보다 어디를 골라야 하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요, 시장 전체가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단지마다 완전히 엇갈리는 시장이 됐습니다. 누구는 미분양, 누구는 계약 마감,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평택 미분양 대란 한복판에서 계약 속도가 가장 빠른 단지 브레인시티 한신더유가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장점과 단점 솔직하게 나눠서 끝까지 현실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위치는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7블록 총 991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까지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타입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59 타입 24평과 84 타입 34평 중소형 위주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41대 수준이라 여유로운 편이고요. 입주는 28년 1월 예정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포인트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단지는 전체 동이 전부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잡한 탑상형 구조 없이 모든 세대가 깔끔하게 남향 또는 남동 남서 방향으로 배치된 구조예요. 보통 아파트는 탑상형하고 판상형으로 나뉘는데요. 탑상형은 동그랗거나 미음자 구조로 돼 있어서 복도식이거나 햇빛이 안 드는 세대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판상형은 직사각형 구조로 앞뒤가 트여 있어서 햇빛이 골고루 잘 들고 창문이 앞쪽에 있어서 통풍이 가능하고 동간거리 확보도 용이해서 조망권도 확보되기 쉽습니다. 거기다가 포베이 구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포베이란 거실, 방 3개가 모두 발코니와 맞닿아 있는 구조예요. 요즘 나오는 신축 고급 아파트들의 스탠다드죠. 덕분에 채광은 방마다 쏟아지고 거실, 주방, 방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감 있게 배치되고 공간 활용도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쾌적함, 실용성, 개방감 이 3가지를 전 세대가 기본 옵션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특히 전 세대가 판상형 포베이라는 건 설계 자체를 정말 정성 들여 잘 짰다는 뜻입니다. 어디는 판상, 어디는 탑상 이런 복불복이가 아니라 전 세대가 동일하게 쾌적한 설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관부터 다른데요. 이 단지는 브레인시티 최초로 커튼 원룩과 인면 분할창을 적용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커튼 원룩은 쉽게 말하면 건물 외벽이 유리로 쭉 이어진 듯한 디자인이에요. 요즘 고급 오피스 건물이나 호텔 보면 유리로 쫙 마감된 말끔한 느낌 나잖아요. 그 느낌을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인면 분할창은 뭐냐면 예전 아파트에는 철제 난간이 발코니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그걸 없애고 대신 창문을 층마다 분리해서 정돈된 외관을 만든 거예요. 창이 층층이 가지런히 쫙 배열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이게 실제로 조망도 더 트이고 외관에서 주는 첫인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지나가다가 저 아파트 좀 있어 보이네 하는 그 느낌, 딱 그 느낌입니다. 입주민 만족도도 올라가고 나중에도 그 아파트 가치에도 확실히 영향을 주는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 단지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한신더유의 건폐율은 12.7%예요. 수치만 들으면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 안에 건폐율 비교를 보면은 중흥 S클래스는 14.66%, 대강 로제비앙은 14.24%, 한양 수사인도 13.74%, 이렇게 대부분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13에서 14%대인데 한신더유는 12.7%, 단연 가장 낮습니다. 즉 브레인시티 내 단지 중에서 건폐율이 가장 낮은 단지인데요. 이 수치가 전국 기준으로 봐도 이 정도 건폐율은 좀처럼 보기 힘든 수준이거든요. 한신더유의 건폐율은 12.7%는 판교나 위례처럼 숲세권 고급 단지들에서나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들이 촘촘하게 안 붙어 있고 동간거리가 넓고 조경, 산책로, 커뮤니티가 넉넉하게 배치됩니다. 실제로 조경 면적도 32%. 한마디로 단지 안이 진짜 여유롭고 그래서 살만한 곳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입지를 한번 볼게요. 많은 분들이 브레인시티 얘기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있죠. 거기에 허허벌판이다. 그리고 평택에서는 외곽지역이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공된 게 많지 않고 입주도 시작 전이니까요. 근데 이걸 단순히 지금 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 기조가 뭐죠? 공급 확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 확대는 아무데나 막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반 시설이 준비된 곳에 밀어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긴데요. 계획된 도시, 즉 브레인시티 같은 곳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브레인시티는 그냥 아파트만 지어놓는 곳이 아니죠. 이 도시는 이미 핵심 기능들이 딱 박혀 있어요. 아주대 병원 의대 캠퍼스가 확정되고 지금 설계 중이죠. 카이스트 산학연 센터 조성 중이고 두산 테스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대기업이 입주 지금 예정 중입니다. TX 연계 가능한 광역 교통망도 예정 중이고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살기만 하는 동네가 아니라 교육, 의료, 산업이 다 같이 돌아가는 자족 도시라는 겁니다. 결국 브레인시티는 지금은 조용하지만 계획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는 준비된 신도시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또 한신더유 위치가 왜 특별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 포인트로 보셔도 충분한데요. 첫 번째, 실거주자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시는 포인트인데 바로 초품화입니다. 브레인시티 안에는 총 3개의 초등학교가 계획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초등학교 옆 단지인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관은 이미 완판이 됐고 대강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도 95% 이상 마감이 돼서 저층 위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이 바로 한신더유인데 세 번째 초등학교 옆 단지입니다. 즉 브레인시티 내 마지막 남은 진짜 초품화 단지라는 거죠. 게다가 한신더유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단지 바로 옆 부지에 예정돼 있고 도로를 건너지 않아도 안전하게 통학 가능한 특화 보행로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지 계획도 보시면 학교 가는 길이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리예요. 아예 있는 집이라면 이 조건 하나만으로도 선택지가 확 좁혀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지는 의세권이라고 불릴 만큼 평택 아주대학교 병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9년, 2030년에 개원이 예정돼 있고요. 그런데 이건 사실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원이랑 가까우니까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되고 지역 인프라가 확 올라가겠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실제로 의대 캠퍼스랑 함께 들어오니까 교육, 의료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반대로 앰뷸런스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아니야.
병원 옆이면 뷰가 그렇게 뭐 좋진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단지와 병원 사이에 놓인 완충 역할의 공원이에요. 실제로 한신더유와 병원 사이에 넓은 근린 공원이 끼고 있어서 소음이나 거리감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건 개인 성향에 따라 갈릴 수 있는 포인트지만 병원 바로 옆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장점으로 볼 수 있느냐, 민감한 요소로 보느냐,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셋째, 이 단지는 진짜 공원형 단지라고 부를 만한 위치인데요. 단지 앞에, 바로 앞에 3,800평 규모의 대형 공원이 들어섭니다. 그냥 작은 녹지 공간이 아니라 단지와 마주보는 초대형 근린공원이에요. 거기서 아이들이 뛰놀고 어르신들은 산책하고 창문 열면 바로 푸른 풍경이 펼쳐지는 구조죠. 근데 이 단지를 둘러싸는 서쪽에 근린 1공원, 남동쪽으로 근린 2공원, 북쪽에는 체육시설이 포함된 다른 공원이 배치돼 있어서 총 3곳의 근린공원이 단지를 감싸는 구조입니다. 규모는 많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공원을 이렇게 쭉 빙 둘렀다고 보셔도 무방하겠네요. 요즘 아파트들은 다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외부 조경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는 생각보다 드물고 실제로 살아보면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특히 브레인시티처럼 아직 주변이 다 올라오지 않은 지역에선 공원 유무가 생활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인데요. 참고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지제역과는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걸어서 이용하기 어렵고 차로도 10분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리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차량 이동 중심의 생활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한신더유는 경부고속도로 평택 IC, 서평택 IC, 그리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 그리고 안성 나들목 방면까지 차량으로 10분 내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어요. 즉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서 화성, 동탄, 오산, 수원, 그리고 뭐 인근 출퇴근, 그리고 천안, 세종, 충청권 이동도 빠르고 무엇보다 차량 중심 생활권에서는 실속 있는 위치라는 거죠. 특히 브레인시티 자체가 자족형 도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보다는 차량 기반 인프라에 더 잘 맞는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가격과 계약 조건인데요. 진짜 판단을 가르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분양가부터 볼게요. 84제곱미터는 5억 1,600만 원에서 5억 2천 59제곱미터는 3억 4천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브레인시티 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나온 한양 수자인보다는 비싸고 주요 다른 단지보다 비교해서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브레인시티 내에서는 한 중간 정도 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 조건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초기 계약금 1,000만 원으로 정액제, 입주까지 1,000만 원이고요. 지금 브레인시티 내가 전부 다 5%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신도유는 1,000만 원으로 입주 때까지 가능하고요. 중도금은 대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 시까지 실투자금은 사실상 1,000만 원만 들어갑니다. 금리 부담이 큰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정도 조건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초기 부담이 확 줄어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인 거죠. 참고로 입주 전 전매는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매 가능 시점이 거의 입주 직전 거의 한두 달 앞이거나 뭐 길어봤자 서너 달.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매 수익을 노리고 들어간다는 전략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짧게 돌리는 단타 투자보다 실수요 중심,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입주 후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가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단지의 단점도 솔직하게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브레인시티 전체 얘기부터 짧게 하면 아직 학교, 병원, 상가 같은 생활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진 건 아니에요. 계획은 확실히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아직 허허벌판 같다는 말, 그 느낌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평택 자체가 지금 미분양 물량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브레인시티는 평택에서도 중심에 있는 데다가 아주대병원이랑 기업 유치도 예정돼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택 브레인시티의 단점이고요. 한신더유만의 단점을 따로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조망이 세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앞쪽 동은 공원뷰나 트윈뷰가 나오는데 뒤쪽 동은 병원 부지나 도로 쪽을 바라보는 구조예요. 공원 바로 앞 단지라고 해서 모든 세대가 뷰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실제 동호수 위치 보면서 꼭 판단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한신공영이 건설 품질은 괜찮은 편인데 푸르지오, 자이, 레미안처럼 이름만으로 프리미엄 붙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중요하게 본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량인데 그리고 입주 시점이에요. 여기가 991세대 대단지인데 입주 시점이 원래 브레인시티는 입주 시점에는 전세가가 좀 눌리는 게 맞아요. 한신더유도 28년 1월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아파트 3개보다는 조금 늦게 되는 편이지만 올려서 전세가가 눌릴 수 있지만 다행인 건 입주 시점이 좀 분산돼 있어서 모아일가는 26년, 그랜드 센텀 27년, 푸르지오 한신더유는 28년 비슷한 시기에 입주 물량이 확 몰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전세 시장이 지금처럼 불안정하면 입주 시기에 공급 물량이 이렇게 몰렸을 때는 전세가가 눌리는 구간이 잠깐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는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한신더유라는 단지 어떤 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까요? 제일 첫 번째로 얘기 드릴 건 정말 단타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그 댓글에서도 이런 말씀을 다시는데 단타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에요. 첫째, 그리고 자녀 있으신 실수요자분들, 특히 초등학생 자녀, 학교가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붙어 있고 하니까 보행로도 따로 설계되어 있어서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입지인 것 같습니다. 둘째, 삼성이나 평택 산업단지 직장인분들 출퇴근 거리는 무난하고 고덕처럼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린 곳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동네를 찾으신다면 여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목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약금 1,000만 원이면 일단 자리 잡을 수 있고 중도금은 대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도 가능한 구조예요. 실투자금 부담이 낮다는 건 요즘 시장에서 진짜 귀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넷째, 청약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지금 고덕에서도 48블럭 예미지 청약 들어가잖아요. 입지도 좋고 브랜드도 괜찮고 분양받으면 정말 괜찮은 자리예요. 근데 문제는 청약이 되냐는 거죠. 청약 통장 없으신 분, 무주택 기간 짧거나 자녀 없으신 분, 점수 애매한 분들, 이미 주택 하나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고덕이 아무리 좋아도 줄을 설 수 없는 구조죠. 청약 경쟁도 치열하고 가점제에서 밀리면 못 들어가시는 거죠. 그럴 땐 줄을 설 수 있는 곳에서 괜찮은 자리를 잡는 게 전략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지금 한신더유 같은 선착순 분양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타보다 중장기 관점 보시는 분들, 내가 실거주로 있으면서 나의 자산 가치를 높이시겠다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전매 제한이 있어서 짧게 치고 빠지긴 어렵지만 시간 들여서 천천히 오를 자리 선점하고 싶다. 무조건 그래도 꼭 오를 자리 지금 들어갈 타이밍 괜찮습니다. 투자 전망은 어떨까요? 한 전문기관에서는 이 단지를 별 3.5개로 평가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로또 수준인 4점은 아니지만 충분히 높은 점수입니다. 평택에는 물량이 많아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만 평면 구조 잘 나왔고 공공택지라는 장점이 있어서 입주 3년 이상 장기 보유 가능하다면
고려해볼 만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분양 대란 속에서도 이렇게 비교적 속도가 빨리 나오는 이유는 브레인시티 내에서 마지막 남은 초포마이고, 그리고 가격도 브레인시티 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상품성도 괜찮습니다. 상품성도 괜찮고 계약 조건이 1,000만 원대로 28년까지 가져가니까 파격적이죠.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브레인시티 안에 있는 다른 단지들도 하나하나 분석 드릴 예정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6월 5일 들어가는 엔네이처 미래도 아파트 바로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브레인시티 안에 단지가 많다 보니 어디부터 봐야 하죠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단지별 비교표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현장 다니고 촬영하고 자료 정리하다 보면 바로 답변 못 드릴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성껏 챙겨 드릴게요. 좋은 단지를 고르는 데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보력입니다. 정확한 정보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그걸 함께 고민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브레인시티 미래도 분석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